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의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10,000명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캘리포니아는 머지않아 뉴욕을 넘어 최대 확진자 지역으로 올라설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말 또 많은 인파가 공공장소에 쏟아질 수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와 LA시 당국은 마지막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9,687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와 비교해 뉴욕주는 어제 1,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를 얻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체 확진자 수 1, 2위를 다투지만 일일 확진자 증가폭은 1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증가 속도라면 캘리포니아주가 열흘 안에 뉴욕주를 제치고 코로나19 최다 감염 지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의 전체 확진자 수는 43만여 명, 캘리포니아주는 35만 5천여 명입니다. 두 지역의 격차는 8만 명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열흘이면 뉴욕주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역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각 10,000명과 12,000명씩 증가하며 캘리포니아주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째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습니다. 주정부가 너무 이른 시기에 행정명령을 완화했다는 책임론과 더불어 또다시 영업이 중단된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대응과 관련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내일 정례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바이러스 확산이 빠른 주말을 앞두고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질지에 관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최대 소셜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유명 인사들의 계정이 무더기 해킹을 당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의 계정도 해킹을 당했는데요. 내부 직원 매수 의혹까지 일면서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2배로 늘려 송금하겠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주도계층 트위터에 일제히 게시된 문구입니다. 계정 사진과 이름을 보면 그럴싸하지만 실제 유명인사가 트위터를 통해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명인사의 트위터를 도용한 일종의 사기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시민들은 유력인사의 솔깃한 말을 믿었습니다. 해당 트위터 게시물에는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계정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려 $11만 6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에 도용된 트위터 계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기업가인 빌 게이츠와 마이크 블룸버그, 일론 머스크의 계정도 해킹 대상이었습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트위터 측은 해킹된 계정을 잠그고 해커들이 남긴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부 시스템 공격이 아닌 시스템 접근 권한 있는 직원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사회공학적 공격이 탐지된 것인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을 보낸 뒤 공격 대상자가 메시지에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면 계정이 해킹되는 기술이 사용된 겁니다. 트위터의 해킹은 기존에도 문제된 바 있습니다. 트위터의 취약한 보안 상태가 또다시 드러나며 주가는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트윗광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소통 수단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에는 빗나갔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트위터가 해킹될 경우 안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교체와 후임 인선 소식을 트위터 계정이 아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의 보안성이 확인될 때까지 트위터를 통한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트위터와 결별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선대 본부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대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성 인사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으로 빌 스테피언 본부장을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수장을 맡고 있던 브래드 파스케일 현 본부장은 캠프에 남아 데이터와 디지털 선임 고문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교체는 코로나19 사태 와중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행됐습니다. 퀘니피엑 대 여론조사에서도 전반적인 지지율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52%, 트럼프 대통령은 37%에 머물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5%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이는 이 기관이 지난해 10월 조사 이후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 분야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달 오클라호마주 유세에서 흥행 참패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선거 캠프 차기 본부장 후보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해왔습니다. 신임 본부장으로 임명된 스테피어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의 선거 사무장으로 재선을 이끈 이력이 있습니다. 또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대선 승리를 도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 등교 없이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을 결정한 데 이어 남과 준의 다른 교육구들도 온라인 수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산타애나 교육구는 LA 통합교육부를 따라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면 수업과 병행을 권고한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도 새학기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패사디나 통합교육구 역시 개학일인 8월 17일부터 23개 학교들의 전면 온라인 수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롱비치 통합교육구 역시 10월 5일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림세를 걷던 미국의 실업난도 제동에 걸렸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131만 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 전문가 예상치 125만 건을 웃돈 수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여 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감소폭으로 그만큼 실업난 해소가 다시 둔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폭이나마 줄어들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LA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 마감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LA시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소득 기준이 맞고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인사회에서는 현재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민권센터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연수입이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저소득층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수입이 줄어든 경우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의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렌트비 보조가 필요한 한인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며 민권센터 웹사이트에 한국어 안내서를 구비해 한인 세입자들이 참고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민권센터가 오늘부터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또 종이로 한글 번역본이 있어서 한글로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중 1명 이상이 합법 체류 신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랜드홀드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3월 1일 이전 세입자의 수입과 이후 렌트비 부담률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지불하게 됩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국 웹사이트 hcr.ny.gov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 세입자는 민권센터에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브리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자택격리 재발령이 맞는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